자, 그럼 먼저 한번 뉴스부터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 네, 보시죠. 류종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님 머리를 보니까 오늘 잘 좋겠네요. 이게 뭐잘 정돈이 안 되네요, 이게. 처음에는 가르마가 좀 타지나 싶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네. 어떻게 하든 잘생기셨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류종은 기자 최고입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도 보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이제 전날에 이제 ASML 여파 때문에 좀 많은 충격이 있었는데 네. 어젯밤에는 이제 그 충격을 다 흡수한 모습이었거든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79% 올랐고요. 나스닥도 0.28% 올랐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0.47%, 러셀 2000도 1.65%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우존스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네. 부럽나요? 왜 웃으시죠?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게 사실 이제 ASML이 뭐 실적이라든지 전망치가 사실은 좀 뭐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이런 충격들이 있었는데 ASML은 뭐 여전히 계속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주가가 대부분이 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어제 또 오르면서 이제 지금 애플과의 시총 격차를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맵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13% 올랐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0.89%가 빠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총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어제랑은 볼수 약간 또 있습니다. 반대로 갔네. 애플은 어제는 또 오르고. 네, 그죠?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에는 사실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뭐 앞으로 나올 이야기. 이제 바로 이제 4분기 전망치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어느 정도 이거를 다 반영을 이미 해버린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초반에는 한 0.3% 정도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막판에는 이제 올라가면서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주식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수들을 봤을 때 퀄컴이라든지 인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래도 괜찮은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야, 우리가 오늘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 여파를 네. 이제 그대로 받았잖아요. 뭐 그랬죠. 하이닉스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또 좋았으니까 우리도 좀 좋으면 좋지 않을까. 네. 좋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방금 아까 이주호 기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요 며칠 사이에 소형 원자로 SMR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SMR 관련해서 에너지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네. 또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또 아마존도 이제 SMR 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SMR이 지금 그러니까 운용되고 있는 곳이 있나?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없죠.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설계 인증을 받았고 2012년에 네. 그다음에 그 뉴스케일 파워라고 해서 미국의 네. 그 기업이 아마 2020년인가 설계 인증 받았고 네. 그래서 아직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는 상태죠. 그리고 그래요. 구글에서 그때 말했던 것도 2030년에 최초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의 SMR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들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아마존이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도미니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452개 데이터 센터에 약 3,500메가와트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약 한 250만 가구가 네.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250만? 네, 250만 가구, 3,500메가와트. 그래요? 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그 도미니언은 원전 인근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을 추진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3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아마존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공전력 공급 기업인 에너지 노스웨스트랑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4개 SMR 건설 사업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약 한 32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고 향후에는 총 960메가와트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엑스에너지라는 곳에도 지금 또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아마존이 총 5억 달러, 한 네. 6,800억 원 정도를 지금 SMR 개발에
이번에 지원을 하고 이걸 좀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아마존 쪽에 이제 공식 멘트를 한번 보면은 매트 가먼 CEO가 성명을 통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탄소가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간 에너지를 생산할 새로운 원전 기술의 건설을 장려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500메가와트였거든요. 네. 500메가와트인데 뭐 말씀하실 때 2030년이고 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년 동안 SMR을 통해서 앞으로는 뭐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2028년에서 2030년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SMR이 실질적으로 네. 가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이 시작됐어요. 네. 뉴스케일 엄청 올랐네. 뉴스케일 파워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어젯밤에 40.01%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40%요? 네, 하루 만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치 한번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 뭐 비트코인?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미리미리 막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SMR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뭐 친환경 에너지 여러 가지 막 전환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력량이 사실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즉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원전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결국에는 위험성이죠. 위험성이죠.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폭파라든지 그런 네.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일이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많은데 SMR이 일단은 출력 자체가 기본 원전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전성은 최소 5배에서 최대 한 100배 정도 안전성이 높다고 하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SMR 같은 경우에는 10억 년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날까 말까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한국 이제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는 네. 이야기를 하는 바고요. 네, 네. 근데 SMR이 기술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봤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원안위에서 만든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띄워주시면은 네. SMR 세부 구조도랑 원자료 모듈인데 이게 원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그런 부지도 필요하고 네. 굉장히 그 많은 우라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우라늄 들어가는 양도 굉장히 적고요. 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로 압축시켜서 소형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건데 출력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SMR 하나가 네. 화력 발전소 하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데. 사이즈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죠. 예. 화력 발전소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예, 필요하고 예. 아시겠지만 뭐 매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유치를 많이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반대로 SMR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금 유치전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일 대표적인 곳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인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R 산업단지로 지금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당연히 지금 수요가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공항을 지으면은 그 옆에다가 네. SMR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가덕 신공항에다가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 이렇게 대구와 부산 쪽에서 이렇게 네. 막 일이 나타나다 보니까 광주 쪽에서도 우리 쪽에도 지금 이게 필요하다. 우리 쪽에서도 지금 호남 지역에서도 유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학계랑 정치계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국내 기업들은 이제 SMR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제일 유명한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네. 사실 제일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최근에 이제 영국 SMR 관련해서 지금 수주전에 들어가 있는 현대건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최근에 많이 떴죠.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홀텍의 영국 법인인 홀텍 브리튼과 이제 영국 원자력청이 주관하는 SMR 기술 경쟁 입찰 프로그램 지금 최종 후보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현재 같이 후보에 올라가 있는 곳이 GE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 롤스로이스 SMR,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지금 4곳이 후보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들리는 말로는 현대건설이 굉장히 지금 뽑힐 가능성이 높다고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되면은 이제 아마 국내 최초로 영국의 SMR이 진출하게 되는 거고 이게 가동을 하면 유럽에서도 아마 거의 처음으로 가동을 네.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해 이제 4세대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에 3천억 원을 투자하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도 이제 올 7월에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기본 설계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마닐라 전력과 SMR 등 발전 인프라 분야 협력을 지금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뭐 국내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SMR이든 뭐든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우라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는지 아시죠? 우라늄? 우크라이나? 러시아? 비슷해요. 조금 더 옆으로 가보십시오. 좀 더 옆으로 간다. 우라늄. 네. 어, 우라늄. 러시아. 키읔이 들어갑니다. 키읔. 키르기스탄, 땡. 한 번 더. 크로아티아, 아,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카자흐스탄? 예, 가졌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해? 이죠? 이렇게 난 힘들게 막 맞추려고 내가 뭐 맞추고 싶어서 맞추겠어요? 제대로 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서요. 아 정말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네. 카자흐스탄이 우라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그래요? 국가인데 생산도 네. 가장 많이 하고요. 네. 그런데 그 나라는 전력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럴 수가. 우라늄을 많이 발굴을 하는데 원전이 없어요, 제대로.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카자흐스탄에 원전을 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와 정부 간에 굉장히 지금 긴밀한 협약을 하고 있고. 약간 마치 그런 거네요. 그 노르웨이나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산유국인데 아르헨티나는 아예 기름을 못 쓸 정도고 그쵸. 노르웨이는 전기료가 엄청 비싸고 네. 뭐 요런 식이네. 카자흐스탄도. 비슷하고, 네,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만약에 카자흐스탄에 원전을 짓게 되면 네. 이제 국내 또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 몇 달 전부터 있었고요. 어제 바로 나온 뉴스인데 이제 카자흐스탄이 중국에 네. 이제 또 우라늄을 대량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어제 있었습니다. 음. 이게 뭐 SMR이 요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예요.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지금 전력 생산량으로는 지금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전력 인프라 새로 지금 재건하는 사업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될 거라는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고 네. 그 전력 인프라 만드는 구축 사업이 뭐 1년, 2년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장 늦어도 2030년까지는 지금 받아서 와서 우리가 전력망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어. 이런 쪽에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쪽으로 먼저 전력을 보내달라라고 네. 하는 에너지 확보전 차원에서 지금 MS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최근에 보니까 뭐 오픈 AI 쪽에서도 네, 그렇죠. SMR 쪽에 지금 네.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이제 아마존까지 했으니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 네. 관련된 이제 대표 기업들 대부분이 다 SMR 쪽으로 지금 에너지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네. 어제 동시에 나왔던 뉴스가 뭐였었냐면 이제 3마일을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간 전력 구매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3마일에서 이제 그 재가동을 해야 되니까 재가동을 지금 재가동해요. 거기에 있는 이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해서 이제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전력은 우리가 사겠습니다. 맞아요. 대신 그 돈은 우리가 낼게요. 라고 됐던 거잖아요. 한 1억 달러어치의 변압기 구매가 이미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아하. 로이터발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전 사실 SMR이라고 하는 게 물론 향후 미래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갖고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네. 40년이 수명이 지나면 이거를 폐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원전을 한동안 안 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명이 다 되어가는 원전도 다시 조금 보수 수리를 해서 조금 더 생명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요즘 토요타랑 현대차가 굉장히 좀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정의선 회장이 몇 달 전에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기도 했고요. 네. 가서 아키오 회장을 만나고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협약을 어떤 파트너십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 초부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먼저 나왔던 이야기는 사실 이제 레이싱 쪽입니다. 뭐 많이들 관심은 뭐 많진 않겠지만 레이싱 자동차 경기. 자동차 레이싱. 네네. 네. 지금 일본의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GR이라고 하는 가주 레이싱이라고 하는 팀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예전에 뭐 내구 레이싱에서 뭐
4번인가 5번 연속 1등을 하기도 하고 내구 레이싱? 네 24시간 내구 레이싱 24시간 동안 차를 돌리는 아. 내구성 테스트를 하는 건데 네네네. 여기에 포르쉐, 아우디 뭐 이런 차들 다 나오는데 여기서 토요타 1등을 여러 번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모터스포츠 쪽에서는 되게 유명하고 현대차는 사실 WRC를 제외하면 별로 유명하진 않은데 두 회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다음 주 토요일인가?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레이싱을 같이 연다고 이번에 그저께부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큰 건 아닌데 오늘 새벽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뭐냐면은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해서 양사가 이번에 같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로봇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로봇이요? 네, 로봇입니다. 로봇도 그냥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인데 뭐 현대차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휴머노이드 보스턴 로봇, 다이나믹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죠.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TRI라고 네.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냥 남양연구소 같은 R&D 센터랑은 조금 다르게 네. 별도의 회사로 나와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2015년도부터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개발을 해온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고 네.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만큼은 뭐 다들 뭐 세계 최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들 뭐 의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게 뇌가 없잖아. 보스턴이?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사실 지금 거의 뭐 입력시킨 값으로만 움직이는 거지 그래요? 스스로 판단을 하고 AI를 통해서 딥러닝을 해서 얘가 인지 판단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사가 이번에 힘을 합치게 되면은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오늘 이제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 먼저 나왔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양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결국에는 TRI 쪽에서는 기계에 대한 대규모 행동 모델 학습 전문 지식을 넣게 되고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네. 이제 기존에 우리 유압식으로 움직이던 아틀라스 말고 이제 기계식으로 움직이는 아틀라스가 새롭게 나왔는데 거기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는 정말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네. 오늘 공식적으로 나왔던 그 그림은 파트너십 그림은 이거예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이 현대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TRI라고 하는 토요타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뉴 아틀라스입니다. 아. 기존에 막 뒷돌기하고 하던 그 모습이랑은 좀 많이 조금은 다르네요. 다르죠. 네. 네. 근데 그때는 다 유압식으로 움직였었는데 관절 같은 게 여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모터로 움직이고요. 어.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지금 보시면은 이 허리 부분 있죠. 네. 이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관절 전부 다 360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뒤가 없네요. 앞뒤가 없어요. 이 머리도 360도 돌아갑니다. 네. 앞뒤가 똑같습니다. 네. 가끔 그러다 이제 보- 사람 중에도 네. 네, 말씀 잘하세요. 근데 네. 저 뭐죠? 이 AI는 그러니까 양사 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토요타도 네. 혹은 현대자동차도 둘 다 하드웨어는 괜찮게 하는데 뇌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TRI는 뇌가 좀 있어요? 네, TRI라고 하는 회사가 토요타의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네. 새로운 자회사인데 저희가 AI를 해요. 네, 얘네는 2015년부터 AI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일본이 사실 로봇 AI 관련해서 굉장히 빨리 진입을 했었어요. 네. 혼다. 네. 아시모 기억하시죠? 아 아시모. 네, 아시모 귀엽게 움직이던 그 또 아시모. 혼다잖아. 혼다죠. 예. 네. 혼다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토요타도 당연히 경쟁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다음으로 가야 될 거는 로봇이라고 했던 거는 일본 업체들은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혼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로 먼저 접근을 했던 거고 토요타는 이제 인공지능 뇌부터 먼저 접근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자율주행 관련된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건 전부 다 TRI 쪽에서 담당을 해왔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업체들은 이제 라벨링을 붙이고 네. 이제 머신러닝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이제 점점 자율주행 고도화를 시켰다면은 토요타는 지금까지 아무 그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그거를 이제 일반 그 구매자들을 통해서 대놓고 했던 거고 네. 토요타는 조금
물밑 작업을 하는 식으로 했던 건데, 근데 거기에 활용했던 그 AI 기술을 이제는 휴머노이드 쪽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대상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뉴 아틀라스랑 같이 집어넣어서 휴머노이드, 그 AI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협업이 이번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협업이 이번에 나온 시점을 두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해석을 하는 거는 바로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가 위 로봇이라고 하는 네. 회사를 통해서 이제 사이버캡 보여줬고 네. 로보밴 보여줬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옵티머스 2세대 모델에 굉장히 그 좀 재밌는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네. 사람들이랑 가위바위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 뭐죠 이거 그 맥주도 따라주고 따라주고. 선물도 이렇게 직접 손으로 잡아주고 하고 막 하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선물을 고를 때 선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난 이걸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옵티머스가 알아서 가서 잡아서 주고 이걸 주세요 하면 또 반대로 가서 알아서 주고 하는 게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게 원격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좀 많이 실망을 하긴 했는데 AI로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네. 돌아간 게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 리모컨으로 조작했다고요? 네, 원격 조작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AI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기는 한데 그 움직이는 그 모습, 손의 그 감도 조절하는 거라든지 네. 움직임 같은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조금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하나의 장점, 하나의 또 이게 비판적인 부분을 또 받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게 나오고 나서 지금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서도 이거를 같이 하는 파트너십을 발표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그 특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만드는 이유는 그 로봇을 실제 생산 라인에 넣고 싶어서잖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 실제 넣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실제 넣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넣은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고 네. 부분 넣은 것 같은 경우에는 독일 업체들 벤츠랑 BMW가 이제 슬슬 부분 넣기 시작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 있잖아요, 로봇개. 네. 걔를 지금 라인 공정에 넣어서 조립은 못해요, 걔는. 네. 조립은 못하는데 검수하는 과정 있죠. 걔가 예. 검수하는 과정에 지금 넣고 있고 보통 그때 뭐 걔 순찰 로봇 아니야 라고 했는데 네. 순찰도 하지만 순찰용 말고 검수용으로도 지금 아니 있습니다. 걔가 그러면 저 차 보다가 문제 있으면 지져요? 아니 뭐 어떻게 한다는 걔가 왜 봐? 그 걔가 걔가 뭘 부른데? 걔가 카메라와 레이더와 라이다가 다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격이 있다거나 조립이 잘못됐다거나 그걸 걔가 봐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난 무슨 뭐 걔가 사람들 막 조립하는데 사람들이 뭐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있으면 막 빨리 해. 막 문다든지. 이러면 그건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걔가 이제 문제점들을 보고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장에 이미 많이 넣어서 쉬운 작업들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엠블럼을 붙인다라든지 그런 굉장히 좀 간단한 작업, 물건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뭐 많이들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니오 같은 업체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네. 있긴 한데 지금 현대와 현대와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틀라스에 AI를 집어넣은 게 제대로 작동이 되면 네. 실제 공장에 집어넣으려고 예약 지금 보이고 있고 또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노인 요양시설에 보내서 요양 로봇 요양사 네. 요양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으로도 많이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로봇들 같은 경우는 약간 애완견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펫용 로봇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에 대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게 뭐 먼 미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RI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번 이 협력이 국내에도 좀 네네. 공장뿐만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아니, 하는 힘을 그런 이야기 합친다는 나옵니다. 게 뭐 네.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아니면 그냥 둘이서 뭐 요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서로 기술 좀 주고 받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술 공유죠, 기술 공유. 그래요? 뭐 별도의 따로 회사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근데 이게 좀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장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비판은 항상 뇌가 없는 그냥 로봇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비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심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그 좀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네네. 있겠죠. 네. 자, 아유 세 번째 뉴스 얼른 가야 되겠네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어제 계속 좀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출 관련된 이야기 쪽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온 이야기인데 네. 디딤돌 대출 아시죠? 네. 일반 정책 대출 대출. 말고 네, 정책 대출의 한도를 많이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 받거든요. 네. 이게 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 일단은 5억 이하의 집을 살 때 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3억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다자녀일 경우에는 4억까지 받을 수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LTV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까지 받을 수 있게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출 한도를 줄이게 되면서 LTV가 실질적으로는 70%까지만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됐고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됐던 건 이게 유예 기간이 없이 바로 다음 주부터 바로 다음 주부터 이게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출 집을 산 분들 있잖아요. 집을 사서 내가 다음 주에부터 혹은 이제 11월 달에 잔금을 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디딤돌 대출이 막히게 되면 계약금마저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게 기계약자 뭐 예외 뭐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떤 거요? 기계약자들에 그러니까요. 대해. 네, 그러니까요. 기계약자라든지 네. 뭐 사실은 이게 그런 부분에서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서민들의 안전망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건데 그렇죠. 지금 뭐 가계 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대출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전까지 이건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나왔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허그라든지 이쪽에서는 제대로 지금 답을 잘 못한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이게 좀 또 큰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냐면은 네. 준공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치 담보 대출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한시적으로 중단을 해버리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디딤돌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내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디딤돌 대출로 낮은 금리에 좀 많은 LTV를 통해서 돈을 확보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네. 집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거기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다음 주 적용이다. 2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합니다.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 최대 뭐 기본적으로 네. 일반 사람들은 2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차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기존에는 그거를 대출에 포함시켜 줬어요. 네. 지금 차감을 하면은 서울은 5,500만 원을 떼고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제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을 신청을 했다가 네. 실제로 받는 거는 1억 9,500까지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지금 서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결국에는 지금 뭐 비싼 아파트는 못 잡으면서 서민들만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우리 류종훈 기자와 함께 했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있는데 듣고 가실래요? 아니면 듣고 가야죠. 듣고 가실래요? 네. 아, 듣게 해주세요. 마니커가 말이죠. 네, 양념육.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닭고기를 그냥 옛날처럼 막 이렇게 생닭. 생닭만 이렇게 통으로 파는 거 이게 아니고 네. 양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셔서 어디 뭐 캠핑 같은 데서 네. 뭐 구워 드시거나 하기에 아주 맛있는 양념육 총 10종 10가지 종류를 최대 40%까지 와우. 할인한 행사를 오늘 오늘 합니다. 오늘. 와. 그래서 링크 좀 알려주세요. 링크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진짜 저 필요합니다. 네, https 그다음에 점 2개 찍으시고 iff.doc 네. 링크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죠? 영상 하단 네. 댓글란에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되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닭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근육 때문에 헬창. 네. 예. 몸이 점점 좋아져 올 때마다. 닭가슴살도 많이 먹고요. 아. 치킨도 원래 좋아하고. 그렇죠. 네.
닭가슴살 많이 먹어야 또 우리 가슴살에 그렇죠. 가보는 이렇게 거죠. 커지죠. 근육이. 예쁘게 네. 커지니까. 아유 좋습니다. 네. 자, 하여튼 마니커 양념육 최대 40% 세일 요 와, 뒤에 놓치지 마시고 지금 드신 뭐 거의 닭들 모이값도 안 나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네. 굉장히 하여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유, 온 동네 닭들 또 다 도망다니게 생겼네. 아유, 양념육이 어떡하면 좋아요. 자, 하여튼 우리 류종훈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음 주에 바쁘죠?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